맨 먼저 드리는 얘기가 성공하려면 물을 마시라,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. 그 산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상 정복했던 사람들이 영국 등반대원들이었어요. 그런데 그 영국 등반대원들을 이끄는 힐라리 경이 불과 몇 개월 전에, 1950년대 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, 몇 개월 전에 스위스 등반대원들이 정상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어요. 이 힐라리 경은 그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하고, 자기들이 정상 정복을 할 때는 그 실패 요인들을 찾아내 가지고 극복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, 그 영국 등반대원들 같이 동반했던 주치의 의사 선생님 헌트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성공 비결이 물에 있었다고 확인이 됐어요. 왜냐하면은 스위스 등반대원들은 정상에 가까이 이르를 때 하루에 물을 2컵씩만 마셨어요. 그런데 영국 등반대원들은 하루에 물을 12컵씩 마셨어요. 근데 겨울철에도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호흡, 수분 증발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힐라리 경은 길을 안내하는 원주민 셀파들에게 여분의 배터리를 좀 많이 준비하도록 해서, 높은 산 지역에는 얼음이 많잖아요. 눈도 많고. 그래서 그 빙산, 얼음을 녹여가지고 물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했어요.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은 약 70%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약 70%가 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지구 표면에 약 70%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. 이거 하나만 가져도 사람이 생존하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눈을 주시해 보시면요, 눈 안쪽에 아래 구멍이 뚫렸어요. 위쪽에도 그러고 여기가 이제 눈물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, 만일의 경우 우리 눈에서 눈물샘이 막혀서 안 나오잖아요. 그럼 2, 3분만 지나면 눈이 따끔따끔해져요. 눈에 염증이 생겨서 금방 눈을 망가뜨립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옆에 사람이 그 같은 직장 동료나 가족 중에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성깔을 부리잖아요. 그러면은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뇌의 수분 부족 현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좀 성깔이 까다롭고 그러면은 찬물 먹고 마음 돌리라고 그런 말 하죠. 그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어느 한 가정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야, 사람이.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놀래서 뇌파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뇌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, 의사는 그걸 알았어요. 이 뇌에 탈수 현상이 생겨서 그 정신 이상 증세처럼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링겔 주사 한 대 놓고 수분 공급을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서 집에 가게 된, 그런 경우는 그분은 냉수 한 사발만 마셨으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뻔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등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공하려면 물을 마시라, 이 말은 사실입니다. 여러분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까? 그러면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. 이 말도 사실입니다.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?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. 이게 사실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? 그러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. 예로 아주 지혜로운 이렇게 사회자는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냉수를 몇 컵씩 마시게 한 다음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면 이 판단력이 올바르고 또 인내심도 생기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 회의 진행이 잘 되겠죠.
이런 모양으로 우리 인간 생활은 이 물과 성공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. 또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물과 생존이 직결되어 있습니다. 우리 콩팥의 경우를 들면은요, 신장은 두 개 있죠. 근데 이 콩팥은 한쪽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가 100만 개씩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신사구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파이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몸에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피가 3.6분마다 한 4분 미만, 3, 4분마다 한 번씩 신장을 통과합니다. 그래서 신장에서 피를 걸러줘요. 근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신 사람은 항상 소변이 뻘겋습니다. 노랗고. 왜냐하면요, 우리 몸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니까 그거를 신장에서 걸러주죠.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은 신장 기능이 나중에 망가집니다. 그래서 피를 걸러주는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신부전증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이 사람은 신장에서 피를 안 걸러주니까 여기 혈관을 통해서 피를 걸러주는데 이걸 투석이라고 말하죠.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 몸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공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라. 이거를 좀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, 물은 우리 인간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. 저는 이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십 년 동안 강조해 왔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하루에 여러 컵씩, 적어도 10컵 이상씩 물을 계속 마십니다. 물을 조금 마시지 않으면 뭐 증상이 와요. 이렇게 목이 마르다든지 또 기분이 좀 언짢아진다든지. 그럼 물을 마시고 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물은 우리 인간 삶에 이렇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. 물을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되느냐?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안 마시고, 물을 마시는 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죠. 물은 반드시 마셔야죠. 물을 안 마시면 안 되죠. 근데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? 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, 지구에 쌓여 있는 물은 아주 옛날 지구가 최초로 시작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물의 양은 단 한 방울도 변화가 없습니다. 이런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제1연력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. 물질과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98%는 바닷물입니다.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닷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98%는 좀 떼놓고 나머지 2% 중에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산, 얼음덩어리들이 1.5%를 차지합니다. 그것도 이제 우리 거리 관계상 우리하고 상관없는 물입니다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어떤 물이 좋으냐, 이런 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지구에 있는 물 중에 0.5%에 해당되는 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것도 공업용수, 농업용수, 생활용수, 음용수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대별해서 이렇게 물의 종류에 대해서, 물의 종류를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하나는 경수, 하나는 연수. 우리가 음용수로 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경수, 연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물을. 예를 들면은 빗물은 연수에 속합니다.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물이나 호수물은 연수에 속합니다. 근데 샘물 중에 어떤 물은 연수일 수도 있고 어떤 물은 경수일 수도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이런 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가?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, 한 가지는 비누질을 해가지고 물에 이렇게 비누질을 하다가 보면은요, 금방 뻣뻣해지는 물 있죠. 이거는 경수에 속합니다. 그리고 오랫동안 미끌미끌한 물은 연수에 속합니다. 그리고 이제 비누질을 해보면은 그 물 위로 비누 응어리가 때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건 경수입니다. 그리고 확 물에 풀어지는 거, 이건 연수죠. 그래서 경수, 연수를 이렇게
우리가 비누로 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은 이 TDS 이 테스트하기가 있습니다. 물을 재는 이 TDS는 무슨 약자냐면은 물 속에 녹아 있는 모든 미네랄 용량을 전체 합해 가지고 말하는 건데, 단위는 ppm으로 씁니다. 그래서 TDS ppm으로 말할 때 60 ppm에서 그 이상, 60 ppm이나 그 이상, 보통 한 300 ppm까지 말하는데 60 ppm 그 이상은 경수라고 말하고, TDS 0에서 60 ppm까지는 연수라고 말합니다. 우리나라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만주 지역, 압록강 저 이북 지역은 경수 지역입니다. 그리고 우리 압록강 이남 지역 한반도는 연수 지역입니다. 전체적으로 볼 때. 근데 우리 현재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연수에 속합니다. 한 50 ppm 정도 이렇게